안녕하세요, 오늘레인입니다. 오늘은 오리온 자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는 영상을 가지기로 했어요. 이 사진은 저번 영상에서도 사용했던 자료인데 오리온 자리랑 겨울철 대삼각형이 뚜렷이 보이는 아주 좋은 이미지거든요. 오리온 자리를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항성들하고 또 성단, 가스들, 번화 루프까지 아주 굉장히 잘 표현되어 있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가져왔었어요. 일단 오리온 자리 전체적인 신화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별자리는 일종의 신화 말고는 자기의 이름에 관련된 신화 말고도 다양한 이야기가 섞여져 있는데, 별자리가 지는 상관관계나 아니면 별과 별들의 위치에 따른 상관관계에 따라 또 다른 이야기들이 제법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도 가끔씩 알려드릴 건데요. 주요 상인 오리온 별자리에 대한 신화는 그리스 신화 읽어본 사람들은, 한국에서 정규교육 배웠던 사람들은 어디서든지 반드시 들어봤던 이야기일 건데, 달의 여신 아르테미스의 연인이었죠. 그 아르테미스는 굉장히 고고한 여신으로 유명했는데, 그리고 남자를 싫어하기로 또 유명했어요. 그래서 처녀성을 상징하는 굉장히 상징적인 여성 여신이었고, 그리고 태양신의 아폴로의 여동생이기도 했죠. 근데 이 처녀의 숭고한 처녀성을 상징하는 이 여신님이 남자와 사랑에 빠진 거야. 그래가지고 아폴로가 굉장히 질투를 하고 화를 내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오리온을 제거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한 끝에, 아르테미스 여신은 굉장히 화를 잘 쏘거든요. 그 화를 잘 쏘는 여신을 부추겨서 네가 얼마나 화를 잘 쏘는지 나한테 다시 알려줘 라는 느낌으로 저기 잘 안 보이는 수평선 너머로 표정을 맞춰보라고 부추겨요, 아르테미스를. 아르테미스는 보란듯이 맞춰주죠. 근데 그 표적이 아폴로 신이 잡아놨던 오리온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르테미스는 통곡을 하면서 오리온을 별자리로 만들어놓다 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아르테미스의 화살에서 죽었다는 설도 있는데, 아폴로의 명에 따라 정갈에게 물려 죽었다는 설도 있어요. 아니면 이 두 개를 혼합해가지고 그 오리온 자리로 올라간 별자리가 된 오리온이, 아폴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것도 싫어, 그것도 저 새끼 존재 자체가, 정갈도 별자리로 올려서 저 오리온을 잡아라 라고 아폴로가 명령을 해서 정갈자가 영원히 오리온 자리를 뒤쫓는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 여러가지 설이 있긴 한데 어떤 게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아르테미스 여신과 오리온의 그런 안타까운 사랑 이야기가 있었다는 그런 신화가 있죠. 기본적인 오리온 자리의 신화는 이렇고요. 이 사진은 오리온 자리를 조금 더 잘 설명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더 가져왔는데요. 잘 보면은 오리온 자리를 구성하는 항성과 성운, 그리고 잘 보면은 로즈 네뷸라, 그러니까 장미 성운도 옆에 있죠. 오리온 자리 근처에서 볼 수 있는 성운인데, 오리온 자리 항성들이 대부분 아랍어권에 있는 이름을 따왔어요. 베텔게우스 같은 경우는 얍 알 자우자라고 해서 이게 아랍어예요. 아마 얍이 8일 것 같고, 엘 자우자가 거인을 뜻해요. 그러니까 벨라트릭스나 리겔, 사이프 전부 다 이름의 발음이 다 다르지만 실제 별의 이름은, 리겔 같은 경우는 리겔 알 자바흐 라고 하고, 사이프도 사이프 알 자바흐 해가지고 이 자바흐가 아랍어로 거인의 의미 있는 거죠. 오리온 자리의 이름은 실제로 무슨 어디지? 인디언이나 몽골에서 옛날에 이름 붙였던 것처럼, 무슨 늑대와 함께 춤을 같은 이름 것처럼 얘네들의 이름도 거인의 팔, 거인의 검, 거인의 발, 이런 형식으로 이름이 원래 지어졌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거인이 오리온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참고로 사이프 같은 경우는 거인의 검을 뜻해요. 이거는 잘 기억해주세요. 나중에 사이프 위에서 오리온 성운 아래로 또 별이 한 개 있는데 이게 사이프랑 관련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짜투리에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해줄게요. 오리온 자리를 대표하는 이미지는 일단 좀 제쳐두고, 오리온 자리를 대표하는 알파별과 베타별인 베텔게우스와 리겔에 대해서 조금 더 알려드릴게요. 그 오리온 자리를 설명하면은 반드시 빠지지 않는 별들인데, 왜냐면은 베텔게우스는 알파별이고 리겔은 베타별이면서도, 리겔은
오리온 자리를 구성하는 별 중에서 가장 밝은 별은 리겔이기 때문이에요. 꼭 그런 건 아니고 어떤 시대 때는 리겔보다 베텔게우스가 밝았던 때가 있다고 해요. 왜냐면은 둘 다 변광성인 걸로 알고 있어요. 변광성이기도 하고, 베텔게우스는 특히 오래된 초거성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초신성 폭발을 하게 되면은 달의 밝기만큼 커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차후로 그 초신성 폭발이 난 후 몇백 년의 시간을 거치면 그 별은 사라져서 앞으로 우리는 오리온 자리의 팔을 볼 수가 없다고 앞으로 우리는 예측할 수 있어요. 천문학회에서는 그렇게 베텔게우스의 끝이 올 거라고 예견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오리온 자리를 설명하는 영상이었는데 베텔게우스와 리겔에 대해서 잘 설명했길래 제가 가져왔거든요. 영어를 조금 읽어보자면 레드 슈퍼 자이언트, 블루 슈퍼 자이언트라고 적색 초고성과 청색 초고성이에요. 근데 리겔은 태어난 지 그렇게 얼마 되지 않았고요. 베텔게우스 같은 경우는 오늘 내일 하고 있는,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내일 하고 있는 오래된 적색 초거성이고, 앞으로 초신성 폭발을 앞두고 있어요. 그 초신성 폭발이 앞두고 블랙홀이 될지는 중성자별이 될지는 이 아이의 미래에 달린 거고, 또 질량 표현도 되어 있네요. 리겔도 장난 아니게 사이즈가 큰 편인데 베텔게우스가 조금 더 크고, 그러니까 태양의 20배, 태양의 17배, 그리고 밝기도 나타나 있어요. 밝기는 리겔이 지금은 조금 더 커서 770배예요. 베텔게우스는 밤하늘에서 9번째로 밝은 편이고, 리겔은 6번째로 밝은 편입니다. 적색 초거성과 청색 초거성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두기엔 되게 좋은 지표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저도 되게 좋아하는 별들이기도 하고요. 동양에서는 삼태성이라고 부르는 별들이 있는데, 이 삼태성은 이 세 개 별인 오리온 벨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동양에서 이야기하는 삼태성은 그 북두칠성에 있고, 오리온 벨트를 말하기에는 가장 적절한 표현은 트라페지움이라고 사다리꼴 성단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이게 조금 더 정확한 오리온 벨트를 표현하는 정확한 표현이에요. 알릴람, 알니탁, 민티카. 알릴람 같은 경우에는 근처에 우리가 아주 알고 있는 유명한 성운이 있어요. 이거 어떤 사람이 천문 프로그램으로 찍은 건데, 여기에 보이는 게 이게 알니탁이고요. 이게 알릴람, 만티카예요. 여기 보이는 게 만티카예요. 이 알릴람의 밝기 때문에 이 성운들이 가려져서 성운들의 빛이 가려져서 안 보이는데, 조금 더 확대되어서 보면은 이렇게 사진에 명확하게 볼 수 있죠. 여기서 잘 보면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성운이에요. 말머리 성운하고 불꽃 성운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성운들이 이 근처에 있어요. 오리온 산벨트에서 맨 왼쪽에 있는 알니탁이라는 별에서 또 말머리 성운하고 불꽃 성운을 찾게 된다면은, 그 다음에 오리온 자리에서 가장 유명한 성운이 있어요. 그리고 오리온 대성운이라고, 트라페지움의 조금 아래로 가서 리겔과 사이프 사이에 있는 딱 중앙에 여기에 있는 별이죠. 메시에가 표기했던 성운 중 한 개인데요. 다채로운 색깔로 유명하고, 또 앞으로 산계성단이 될 정도로 별의 생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성운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을 정도로 오리온 자리를 대표하는 일종의 성운이고요. 그대로 오리온 자리를 전부 다 표시하고 있는 이 버나드 루프를 알 수 있어요. 그 오리온 자리 P라는 별명도 있던데, 이 버나드 루프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은 오리온 자리를 붉게 뒤덮고 있는 하나의 얇고 넓은 성운을 말해요. 오리온 자리 자체를 전부 다 뒤덮고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예상한 사이즈에 대한 수치가 찾았었는데 거의 3,000조를 육박하는 그런 사이즈더라고요. 굉장히 광년에 육박하는 별들 사이의 거리를 전부 다 뒤덮고 있으니까 얼마나 큰지는 어느 정도 가늠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리온 자리 신화에서부터 항성의 이름의 유래에서부터 그 항성을 따라서 성운에서 버나드 루프까지, 제가 그래서 오리온 자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알려드렸는데요. 오리온 자리의 신화에 대해서 기억하시죠? 아르테미스를 잡고 난 후에 아르테미스가 오리온을 보내고, 그리고 별자리로 만들고, 그리고 정갈자리가 뒤쫓는다는 그 이야기. 그 신화의 유래를 조금 더 알아보자면은,
이게 황도 12궁이에요. 타우루스, 즉 오리온 자리 조금 위로 올라가 보면은 타우루스가 있죠. 타우루스가 옆에 있고 그 위로 조금 더 가면은 쌍둥이 자리가 있어요. 제민이라고 쌍둥이 자리가 있는데 여기 타우루스일 거고 이게 제민이에요. 이 제민이의 반대편에 보면은 정갈 자리가 있죠. 즉 오리온 자리는 정갈 자리가 뜰 때쯤에 지게 되고 정반대편에 있으니까 그 오리온 자리가 뜰 때쯤에 정갈 자리는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은 영원히 만날 수 없는 구도인 거죠. 그 구도를 옛날 사람들은 신화에 빗대어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오리온 자리는 정갈이 오리온을 계속 뒤쫓고 있는데 그 정갈이 무서워서 오리온은 그 정갈이 뜰 때쯤에 해가 지어서 사라지게 된다고. 그러니까 인간의 시점에서 별자리를 보다 보니까 아 쟤는 저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렇게 지는구나, 이 시간에 지는구나, 쟤네들은 영원히 만날 수 없는 거구나, 왜 반대편에 있는 걸까, 이렇게 짜 맞췄던 걸 수도 있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구전되어 가면서 사람들은 저 별자리들의 이름이나 신화? 유래 같은 것들을 기억하셨던 거 아닐까? 뭐 그렇게 저는 상상을 하고 있어요. 신화의 이야기가 실제로는 구성하는 하나의 이야기인 거죠. 오리온 자리를 구성하는 이름은 정갈 자리와 오리온 자리에 대해서 이야기만 아니고 신화의 이야기는 별자리 이야기라고, 별이 움직이는 이야기라고 제가 이야기했었잖아요.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주자면은 그 오리온 자리가 벨트가 트라페지움이라고 사다리꼴 성단인데 그 삼태성이라고 부르는 건 잘못됐다고 했죠. 삼태성이라고 북두칠성 근처에 있는 나열되어 있는 별이 있어요. 그 별들을 삼태성이라고 하는데 걔네들의 이름이 술그릇별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가 실제로 묘성이라고 플레이아데스 성단의 별명인데 그 황수자리 옆에 있거든요. 묘성이 술을 마시고 그냥 도망을 치는데 그 술집 주인이 그 묘성을 따라잡았다라는 그런 신화가 있어요. 그런 신화가 있는데 그 신화가 실제로는 뜰 때는 자기 혼자 뜨는데 황수자리하고 함께 해서 뜨는데 그 실제로 질 때는 북두칠성에 있는 삼태성하고 함께 진다고 해요. 이 밤하늘의 별의 움직임을 보고 아 저런 신화가 나왔구나라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어요. 오리온 자리는 굉장히 딥스카이하기로 되게 유명한 별인데 성운도 많고 아무래도 항성 자체도 굉장히 밝고 크다 보니까 관찰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여건이라고 생각해요. 자주 쓰는 앱이라고 했었죠? 지금 스타워크에서 보면은 지금 제가 삼태성 찾고 있는데 삼태성 한번 찾아보려고 찾았거든요. 홈자리의 발바닥이니까 얘네들이 아마 삼태성일 거예요. 얘를 보면은 영어로 나올 거예요. 중요한 별 아니면은 다 번역이 제대로 안 돼 있어가지고 이 앱이 여기 보면 중태라고 적혀있죠. 얘가 중태성이니까 아마 삼태성 중에 한 개일 거예요. 큰 곰자리 국자에서 해당되는 부분이 했으니까 삼태성은 이게 삼태성이고 이게 중태성, 상태성, 중태성, 하태성임을 알 수 있죠. 이 삼태성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오리온 자리를 보면은 어딨냐? 여기 있다. 오리온 자리. 여기 장미성운도 보이네. 예, 장미성운이에요. 오리온 자리를 보면은 여기 있네. 좀 더 가까이 가볼게요. 오리온 대성운 보이죠? 저기 있는 게 불꽃성운이고 여기 이 앱에는 없는데 말머리 성운이 표기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불꽃성 근처에 있어요. 사진에서 보신 대로. 알니탁 민티카 있죠. 알니탁에 가려져서 불꽃성이 웬만하면 보이지가 않아요. 이게 오리온 대성운이고 잘 봐요. 제가 아까 사이프 이야기했었죠. 사이프 알자우자라고 사이프랑 이 오리온 벨트 사이에 이 오리온 대성운이 있고 오리온 대성운 아래 특출나게 밝은 별이 있는데 이 별이 나이르 알사이프예요. 이름이 비슷하지 않아요? 나이르 알사이프. 이 나이르 알사이프의 애칭이 하트샤인데 하트샤는 오리온 자리 방향으로 지구에서 1325광년 떨어져 있는 항성이죠. 어우 되게 머네요. 바이어 망명법으로는 오리온 자리 이오타, 즉 9번째 별이고요. 플랜티스 명명법으로는 오리온 자리 4사로 표기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갈수록 신의 이름에서 기호나 숫자로 바뀌어요. 좀 더 많은 별들이 발견되면서 그 별들을 전부 다 이름을 붙이기에는 불가능하니까 기호나 숫자로 바뀌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 명왕성이 퇴출되면서 어떤 기호의 이름으로 바뀌었듯이 오리온 자리 사서로 표기하고 하트시아는 오리온의 검이라는 부분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이다. 즉 16세기 초 아랍 천문학자 알티지니가 하트시아의 나이를 알사이프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는 아랍어로 검의 밝은 자라는 뜻이에요. 즉 나이프 알사이프가 사이프라는 별자리의 아래쪽에 있는 중에서도 밝은 별이라서 그런 이름이 붙여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상 오리온 자리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이었습니다. 네, 즐겁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